예,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총하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의회 선거하는 거까지도 기술 변화는 말해 뭐합니까? CES 관련된 우리 2023년 CES와 관련된 얘기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CES에 대해서 좀 쉽게 잘 풀어주십시오. 일단은 해마다 열리는 거에서요. 네네. 그 해마다의 이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올해 CES는 어떤 포인트인지 개요하고 중심적인 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또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제대로 행사가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예, 그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한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행사로 완벽하게 이제 됐고요. 4,500여 개 업체가 이제 참가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키노트 스피커들도 굉장히 좀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됐고요. 네. 늘 나오는 이제 키워드들은 항상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제 가전쇼가 아니라 전장쇼, 자동차 쇼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던 것들이고, 네. 휴먼, 어떤 시큐리티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기 중요 키워드 중에서 새로 추가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웹 3.0이랑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 측면에서는 새로 추가된 것들, 항상 새로운 것들 좋아하잖아요. 중요하죠. 네네. 네.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쪽에 이제 디바이스가 대거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이 하반기에 XR 쪽을 이제 내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네네 네. 오큘러스 퀘스트 3가 이제 한 3개 모델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 이런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전문가가 오시니까 좋으네요. 왜냐하면 키워드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많아서 다 중요하고 비슷비슷해가지고 뭘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연속성인 거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죠. 근데 올해 추가된 것들에 좀 핵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웹 3.0과 메타버스인데 웹 3.0이라고 하는 건 2.0, 3.0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웹 3.0은 뭡니까? 네, 이제 그러면 웹 1.0이 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웹 1.0은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이제 언론사들의 기사라든지 텍스트들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방향인 거죠. 웹 2.0 같은 경우는 개방, 참여, 공유 이제 이런 특징으로 해서 쌍방향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프로슈머라는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럼 중요한 게 생산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 데이터 소유권이 플랫폼 업체에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이 생산자한테 줘야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웹 3.0의 핵심인데 이제 정보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블록체인은 이제 우리가 금전 거래를 상당히 이제 오픈화해서 누가 주도하지 못하도록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보를 그렇게 소유권을 하는데도 사용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다 엮어 놓으니까 누가 이제 조작하거나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이제 찾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뭔가 이 어떤 웹사이트에서 내가 정보를 찾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정보들이 떴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뜨잖아요. 그래서 개인화, 지능화 돼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맞춤화해주는 이제 그런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접목된 기술이 이제 웹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뿐만 아니라 광고도 보다 보면 하나 검색하면 옆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 것 같으면서 또 좀 확실하게 머릿속엔 웹 3.0을 좀 죄송하지만 한 단어로 좀 이렇게 탁 연결하게 해줄 수 없어요? 네네. 결국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죠. 네. 유튜브가 귀신같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것도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한다기 쉽진 않은데 이해를 위해서 좀 이렇게 4차 산업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정리한 게 이게 모든 연결이란 단어로 그냥 저는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웹 3.0이 올해 CES의 큰 새로운 그 화두이고요.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는 사실 지난해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그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광풍이 한번 불었다가
또 그냥 이슈로서 좀 쑥 사그라든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CES에서 메타버스는 뭐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보통 시장은 좀 빠르죠. 네, 예. 항상 이제 미리 어떤 용어들이나 어떤 밸류를 다 땡기고 나서 그렇죠. 이게 안 오나 보다 그러면서 빨리 변덕스럽게 또 식어버리는데 네. 미래의 흐름이라는 건 고고하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래의 흐름이라는 거는 CPND라는 어떤 컨셉으로 보셔야 돼요. 네. 콘텐츠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변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우리 그동안에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들 이런 이제 게임 플랫폼들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거기에 플랫폼을 좀 효율적으로 어떤 소비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통신 기술이 4G가 되면서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들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나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이 통신이 이제 5G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인프라들이 정비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XR이나 뭐 VR, AR 그리고 어떤 자율주행차도 하나의 디바이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로서 관심이 있다가 떨어진 것 같지만 생활 속에는 점점 더 이제 접근하는 게 많죠. 그죠?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뭐 네네. 실제로 광고 모델이나 이런 가수 중에서도 가상인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살까 헷갈려요. CPND, 컨텐츠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네네. 지금. 네. CPND, ND는 뭐라고요?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네.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네. 네. 각각인가요?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렇죠.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 통신 기술이니까 네, 통신 기술이 계속 빨라지면 고급 디바이스들을 이제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어떤 네. 인프라가 깔리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플랫폼과 디바이스 이런 게 조금 더 부각되는 거군요. 컨텐츠 다음 단계를 지나서.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하드웨어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어떤 회사가 메타버스를 한다더라 였는데 이제는 올해 이제 디바이스 쪽은 국내 기업들도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CS 2023 관련된 얘기 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만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전 박람회가 옛날에는 뭐 세탁기, 냉장고, TV가 얼마나 커지느냐, 화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여기에서 뭐 전장, 모빌리티 뭐 이런 쪽으로 확장이 돼서 모빌리티는 이번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나 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네. 빅테크 업체들의 이제 OS입니다.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 체제거든요. 우리 지난 10년간의 우리 어떤 사회 변혁을 이끌었던 거는 모바일 혁명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는데 향후 10년의 어떤 변화는 모빌리티 혁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 떠다니는 UAM이라고 해서 이제 뭐 드론 택시 같은 것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빌리티입니다.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쓰던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OS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다양한 OS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파이어폭스부터 윈도우 모바일 같은 여러 가지 OS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살아남는 자들은 네, 그렇죠. 애플의 iOS하고 안드로이드 OS, 그렇죠. 구글 네. 안드로이드가 살아남았는데 아마 자동차 쪽에도 이 OS 춘추전국 시대가 이번에 열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힌트들이 아마 빅테크 업체들이 내놓는 기술에서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빌리티라는 단어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저는 정의하기를 그래서 뭐 이동하는 것, 탈 것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초기 단계에서 역할이 중요하군요. 그런 네네. O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자들이 나오겠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유력한 후보는 누굽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네. 뭐 지금 제대로 하는 업체는 일단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레벨 2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네.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ADAS라고 해서 지원 시스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된 OS로 볼 거냐 좀 이제 논란은 있지만 레벨 2에서는 모빌아이라는 이스라엘 업체가 독보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텔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레벨 3에서 좀 주목하는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자동차 업체들이 네. OS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OS라는 게 없고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나 모빌아이나 뭐 퀄컴 같은 업체한테 이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향후에 어떤 산업 재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엑시노스 오토라는 AP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 과거 스마트폰 때처럼 엑시노스의 어떤 그런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또 보는 것도 우리 투자자 측면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새로운 그 메가 트렌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혁명이 나오면서 세상이 변한 것처럼 모빌리티 혁명이 나오면 이제 차만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타는 게 아니라 그냥 판이 바뀌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그 움직임이 주목하고요. 그럼 모빌리티 쪽은 아직은 뭐 기기나 뭐 이런 장치보다는 OS 쪽에 이런 또 앞단계를 신경 쓰는 게 맞는 단계인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서 굉장히 앞선 회사는 테슬라거든요. 네.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을 때하고 비슷한 어떤 로직을 그렇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OS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그 OS에 기반을 해서 AP를 설계를 하고 예. 그리고 전체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수직 계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업체들은 이 OS와 AP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어떤 연합 진영을 만들어서.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형태를 구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CES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나타나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뭐 저도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언뜻 알아들고 모르는데 자주 좀 오세요. 이런 네. 기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OS를 주도하는 것들은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지만 네네. 조금 그런 건 우리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모빌리티 뭐 이런 쪽에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CES에서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면면 주목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좀 힘을 많이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스마트 싱스라는 이제 지금 IoT 플랫폼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좀 확장 버전을 좀 공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2세대,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디자인 쪽에서는 미니멀리즘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땡큐의 어떤 진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이 현대차하고 기아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참가를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태계 쪽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박 기술이나 분리막 쪽이나 아니면 뭐 자동 고속 충전 뭐 이런 쪽 솔루션들을 많이 내놨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회사가 있어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LG 이노텍은 그동안에 부스를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이 이번에 강조한 기술은 자율주행차 쪽입니다. 예. 네, 자율주행차 쪽이고 자율주행차에서 어떤 LG 이노텍의 주력 사업은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아까 이제 메타버스 뭐 디바이스 뭐 이런 쪽하고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애플의 주요 벤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이 내놓을 애플 XR과 예. 이제 애플 카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고 싶은 건데 음. 거기에 대한 힌트를 LG 이노텍이 좀 보여줄 것 같고 이번에 공개한 기술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카메라하고 레이더를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센서 퓨전 기술을 좀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해서 아마 저게 혹시나 애플에 적용되는 건가 이런 좀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레이더, 네. 카메라 이런 쪽도 그러니까 알듯 말듯한데 중요하네요. 뭐 LG 이노텍이 그렇게 가서 처음 참여했다는 거는 어쨌든 자율주행이나 애플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서 LG그룹을 약간 좀 LG그룹 안에서 어쨌든 전면에 나서서 맞습니다. 이런 걸 좀 부각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결국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LG 그룹 안에서 뭔가 희비가 굉장히 엇겨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두 회사의 어떤 또 전략은 뭐 판이합니다. 일단 LG 이노텍은 전적으로 애플 쪽에 집중을 했고요. 모든 리소스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LG 그룹 내 경영진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LG그룹은 지금 말씀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조금 드라이브를 걸거나 뭘 좀 해볼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럼 참여한 좀 소극적이네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던 IRA, 인플레 감축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우리 국내 전기차잖아요. 네. 가장 수혜를 본 게 2차 전지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작동하지 당면 과제라 네네네. 그걸 좀 해결해야 되는 게 네네 먼저라 맞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은 새로운 거를 막 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일단 당면한 과제들 먼저 수습하고 그 뒤로 좀 이제 뭔가를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CES와 관련한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CES는 해마다 열리고요. 뭐 네네. CES가 아닌 또 다른 뭐 그런 요즘은 정말 뭐 모터쇼나 가전 박람회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요. 같이 그렇죠. 계속 이제 뭐 분기별로 나오긴 합니다. 이런 걸 좀 종합해서
그럼 올해의 그 우리 투자자들이 좀 저희 방송은 투자자들이 주로 보시니까 네네. 투자자 주목해봐야 될 IT의 트렌드는 어떤 건지 좀 정리해주고 가세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결국 모빌리티에 대한 힌트들이에요. 네. 보면 이제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 우리 삼성과 LG가 스마트폰 시대에서 한쪽은 성공했고 실패했던 그 어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OS는 다 외부에서 가져왔지만 네. 결국 그 AP라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명에서 AP 기술을 확보하는 건 되게 중요할 거고요. 또 이건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하고 또 맞물립니다. 이제 설계 기술하고 맞물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당장은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에서 뭔가 한번 모멘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나 애플, XR이나 쪽은 소재 부품은 또 국내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지만 애플카 같은 경우도 26년에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앞단에 자동차는 훨씬 개발을 선행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 또 주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거기에 또 관련돼 있고 나름 실력 있는 회사들을 리스팅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도 올해 어떤 승률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모빌리티, 그다음에 메타버스 디바이스. 예. 네. 로봇 얘기는 오늘 좀 안 하셨어요. 뭐 네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네. 그런 건지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키워드로 로봇도 네네. 산업화가 좀 국내 기업이 아직까지 캐파가 적고 이래서 그렇지만 로봇도 관심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예. 이번에 키노트 스피커 중에서 네. 좀 특이한 회사가 있어요. 존 디어라는 농기계 업체가 이번에 그 어떤 이 CES의 키노트를 네. 하나를 담당했는데요. 결국 이제 뭐 우리 농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농기계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결국 로봇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차라는 것들도 왜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서비스 로봇을 왜 만들냐면요. 이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로봇 기술이 거의 같습니다. 인지 판단 제어라는 부분들이 거의 다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카메라, 라이다를 기반으로서 다 센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도의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로 접목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거의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이제 그 사실은 CES가 열리면서 지금 국내에도 반도체나 IT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네네. 뭔가 좀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사실 뭐 CES가 열리기 전과 열렸다고 해서 갑자기 IT 주가가 팍팍 오르는 건 아닐 건데요. 네네. 올해를 놓고 보면 이제 봐야 될 것들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신 걸로 해서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조금 주목해 볼 그 그룹이나 네네. 기업이나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보통 뭐 CES는 이제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서 공개된 기술들이 결국은 3년, 4년 뒤에는 다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상용화되는 기술들이 대부분 3, 4년 전에 CES에서 대부분 공개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모빌리티 혁명 쪽에 좀 뭔가 어떤 중점을 두고 이 앞으로에 일어날 고고한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고 거기에 어떤 그 뼈대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뭔가 본인이 어떤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식으로 뭔가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기업 가운데는 이제 아까 뭐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 좀 눈여겨볼 기업으로 말씀하셨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애플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요. 네. CES 2023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르게 차별화돼서 봐야 될 것이 이제 웹 3.0하고 메타버스 얘기를 중심적으로 해주셨고 어쨌든 그 근간에 흐르는 주요한 그 핵심 키워드는 모빌리티다. 오늘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IT 경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